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34번 문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두 가지죠. 그냥 포기하고 찍는다와 아니면 이 전체의 뭐 철학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함의를 갖다가 제대로 알아서 푼다죠. 그죠? 근데, 가성비를 따지면 이런 문제는 버리면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게, 음, 예, 영어는 90점 이상이 절대평가로 1등급이잖아. 그죠?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제 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포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포기하세요. 안 풀겠습니다가 아니고, 근데 한국말 해석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뭔 말인지 모르고 해석만 해주는 그런 어떤 무책임한 어떤 것보다는 제대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앞으로도 알 수 있도록 뭔 말인지 틀렸다 하더라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성비적인 그거고, 저랑 같이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포기 안 돼요. 안 되고, 하면, 쌤 이거 맞았어요. 라고, 남들 다 틀리는 문제 맞습니다. 라고, 이럴 때마다 저는, 어떤 희열과 이런 걸 느끼죠. 그죠?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뭔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요번에 이 친구는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뭐 푸니까, 자, 그의 믿음 in the future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이게 뭔가 컨빅션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제 연결을 지어가지고 in the future이니까, 그래서 뭔가 퓨처 같은 경우는 프레딕트 정도가 좋지 않겠나 싶어서 찍었대요. 깜깜이 찍었는데 대충 이렇게 이제 찍었대요. 그래, 맞다. 라고 내가 말했죠. 근데 뭔 말인지 알겠나? 이게 한국말 봐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입에서 강의를 들어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럼 제가 또 이걸 뭔 말인지 모르는 걸 또 설명해 드릴 이유는 없고,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남들이 해석하는 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뭔 말인지 알겠다. 그 해석을 좀 희한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알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나요? 가령 예를 들어, 그죠? 자,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봤는가 하면 이렇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합의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 파란색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합의. 그럼 여기서부터, 그죠? 요 문장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체 문장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 컨센서스가 뭔가 하면요. 이거 다음에 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 말은 어그리먼트입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죠, 그죠? 요게, 상상의 합의라고 합니다. 상상의 합의. 상상의 합의는 유발 하라리라고 여러분들 테드에서 가서 유발 하라리라고 쳐보세요. 유발 하라리.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성적 취향도 좀 다르시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의 향후 제 세계의 어젠다를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 나팔수? 좀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학식이 깊고, 이제, 상당히 통찰력이 있는 얘기를 해요. 잘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이라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개인사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물론 저의 바이어스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볼셰비키 혁명 때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그죠? 평등하게 하고 뭐 정치성을 없애고 이래 봤는데 실패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또 어젠다를 얘기하는 분들 자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나옵니다. 상상의 합의예요. 이건 뭐예요? 문화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적 얘기라는 게 뭐죠? 왜 3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랩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유프레이러스하고 타이그리스 강 그 사이에서 나온 그 문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죠? 거기에 나오는
함무레비 법칙에서 보면 왜 도둑질 한 사람은 이제 손을 자른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죠. 그리고 그걸 사회적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도둑질 한 사람의 손목을 자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합의라는 것은 문화적인 합의죠. 그 가치죠. 그거는 올벗은 이제 99%를 뜻해요. 확실히 어떻게 된다? displaced라는 요 표현, 그죠? 원래 place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자리잖아요. 그것에서 벗어난다. 뭔가 이렇게 추방되어지고 이제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닌 곳. 물론 이게 배치란 뜻도 있는데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을 displace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갔으니 배치에 의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는 표현도 되지만 원래 자리가 아니니까 추방되었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지위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함부로 손을 자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그림의 가치 같은 경우도 그럼 어때요? 지금의 가치와 나중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요 얘기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죠? 이제 가이드 하는 사람의 어떤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는 요런 제가 말씀드리는 요 문장을 여기에 관련된 개념을 알고 읽으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죠. 자, 그리고 요것도 아마 모르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한 30년 전에 캐나다에서 좀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가 저기 뭡니까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저축은행 말고요 체킹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당좌 예금이라고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개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계좌를 텄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왜 물건이 뭐냐 29달러 32센트야 그지 가령 예를 들어 이러면 32센트 이거 그 사람 또 그러니까 30년 전이라면 이 크레딧 카드가 그때도 있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은 상태고 그죠? 예, 그런 상태인데 이게 그러니까 체킹 어카운트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내가 수표를 32.32달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서 이제 서명을 해서 어디에 나의 어떤 수표에다 서명을 하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되게 신용사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스와이프드 카드, 크레딧 카드라고 하지 않나요? 이제 카드 끓는다는 이런 표현들, 그죠? 이런 표현을 그 30년 전에 왜 인설트 카드라는 표현이 이제 돈을 지불한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탭 하면 그냥 바로 지금 크레딧 카드가 되잖아요.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이제 돈 주고 샀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컬렉터,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산, 여기는 그림을 모으는 사람이죠. 그죠? 그 수집가는 다음과 같이 assert, 이제 확신하는 거죠. 자기 믿음을.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보면서, 그럼 아까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을 때 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믿음은 믿음이고, 그죠? in the future.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친구 보고, 맞아. 자네가 했던 게 요렇게 해서 요래 올라가서 in the future는 결국 이 얘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하고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얘기로 깜깜이 했겠지만 이 문장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in the future 믿음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미래에 그 내가 산 물품이 그러니까 presence of the work죠. 그러니까 미래에 그러니까 in the future이 아니고 believe in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겁니다. in the future이 아니고 believe in에서 다음과 같은 걸 믿는 거죠. 미래의 이 예술 작품의 어떤 존재예요.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포인트, 어떤 지점이죠. 뭐로서 그 예술로서 획득되어지는 에조홀이니까 전반적 예술에서 획득되어지는 중요한 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빈센트 벤 고흐의 어떤 그 그림을 그 당시 때 내가 샀다고 합시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이 양반 막 기도 막 자르고 좀 이상한 양반이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예술 작품이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않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이걸 아시고 그 양반의 그 그림을 갖다가 다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가 됐을 때 아트로서의 어떤 그 획득되어지는 어떤 빈센트 반 고흐의 어떤 그림 작품은 이 정도의 지위를
그 significant 포인트를 갖다가 갖는다. 뭐에 대한 지금 그때 그 당시 현재의 어떤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아니라 그 미래의 그 예술 작품의 어떤 존재 가치로서의 어떤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갖다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에스테릭 저지먼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데 그것이 그 에스테릭 저지먼트가 그 소스가 뭐 어디에서 어떤 소스에서 오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컨빅션 결국에는 뭐다?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잡았어요. 요 얘기가 결국에는 요 위로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 해석이 이상하지 않을까? 즉 뭐죠? 이렇게 합이라는 뜻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문화적인 그 예술적 작품 같은 경우도 그 시대의 어떤 정신과 요구 니즈에 의해서 그 작품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항상 오픈되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객관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가치를 매기는 그런 이야기는 전체 문장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요래 딱 나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수능의 구성이 엉성해가지고 한 5%는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중3 실력이라도 무조건 1, 2등급 맞을 수 있다. 그죠? 그럼 이거 못 맞추지 않느냐? 95%라 그랬지. 5%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5%는 이런 넘사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넘사벽도 이제 한국말 해석을 평가원에서 이상하게 해석 못 하도록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풀이해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은 이 두 번째 얘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재밌었나요? 재밌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수업 끝!